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MBN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먼저 이제 바로 리뷰부터 하고요. 또 시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오늘 또 공략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리뷰를 좀 할게요. D&D 파마텍입니다. 이거 계속 제가 목표가 높여가면서 익절가도 같이 높이면서 익절가 터치 안 하면 계속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8월 28일 날 이제 얼마에 매수를 했냐면은 33,05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최고가 기준에서는 한 60% 이상 올라갔고요. 대신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렸던 이제 7차 목표가 5만 원 달성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 기준으로도 벌써 50% 이상 또 수익이 달성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우선은 저는 5만 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고요. 지금 한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60%까지 올라갔었고 목표가 기준으로도 50% 정도까지 올라갔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정도면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익절가 잡아두고 더 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발 섹터에 대한 부분들 우선은 어닝 시즌을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이 제약발 섹터가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약발 섹터가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약간 주도업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집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이 녹십자는 우선은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전에도 한번 8월 달인가 공략을 했던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먼저 이 녹십자 또 최근에 편입을 해서 지금 이거 목표가 달성을 했고 오늘은 한 1%대 조정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이 동사의 제일 큰 투자 포인트는 이 알리글로라는 이 관련해서 미국 진출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봉 차트 한번 보시면 오랫동안 조정이 받았다가 제가 이것도 한번 이전에 종목 공개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우선 요거는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바이오텍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폭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크게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한 2차 목표가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만약 2차가 터치하면은 포트에서 빠지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녹십자 2차 목표가는 17만 9,500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익절가는 16만 1,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반도체 섹터나 이런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은 자제하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계속해서 한 2-3달 정도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느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것이냐 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크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시장 주변에 어떤 이슈가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는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를 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어떤 식으로의 전략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소매 판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물론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 우려감 때문에 이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빅컷을 할 것이다.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는 없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증시가 또 나름대로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약간 시장의 결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선 이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지난밤 이제 미국에서 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고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다. 네, 좋죠.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지표들이 너무 계속해서 잘 나와주게 되면은 미국의 또 국채금리가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11월 때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 이후에 과연 시장이 원하는 특히나 신흥증시나 우리나라 같은 신흥증시가 좀 원하는 조금 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좀 가파르게 해줘야 또 외국인 수급들도 들어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최근에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부터 강하다라는 부분들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대감 그동안 좀 많이 제약바이오 섹터나 이런 수의 업종들이 반영됐었던 부분들이 스물스물 약간 좀 약해지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사이클 흐름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 자체는 진행은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바로 이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하면은 이 중동 전쟁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북한군은 뭐 파견을 했다는 도 이런 이야기들까지 같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 자체, 그러니까 유리한 국면으로 지금 최근에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시대에 대비했었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전체적인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 흐름을 최근에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자료 하나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우선은 그 자료를 하나 보고요.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자, 이 전에 이제 국채금리 이때 당시에 왜 하락을 했었냐면 이때는 또 침체 우려감으로 국채금리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반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채권금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제가 캡처했었을 때 4%를 다시 넘어서고 있는데 자, 물론 뭐 여전히 물가는 둔화되고 있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우선 그 속도에 대한 시장에 약간의 좀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우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 약간의 단기 차익 실현들의 좀 약간 트리거 역할 또는 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웬만한 지표들이 지금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뭐 고용, 뭐 소비 이쪽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시장에 특히나 국내 증시의 외국인들의 또 매수의 이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급 이탈이 또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까 이 12시 보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가 강해지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달러와의 가치 상승이 앞으로 다시 한번 지속이 됐을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비 쪽 관련된 부분들, 뭐 관련해서 뭐 아까 미용 쪽 관련된 뭐 수출, 이런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거고요. 다시 이전 화면으로 돌아와 주시면은 조금만 더 설명을 빠르게 좀 해볼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둔화될 수 있고 또 미중 갈등 요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반도체 섹터를 그동안 조금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꼈었을 때 또는 엔비디아와 같은 그런 기업들 미국 정부에서 분명히 수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투자를 집행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까? 그건 지금 당장 불확실성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은 피하고 미중 갈등으로부터 나름대로 좀 벗어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는 다 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가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우선은 2650원. 종목명은 STX 엔진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STX 엔진, 이 방산용, 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 엔진 쪽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최근에 이제 국내 엔진사들에 대한 이 조선 쪽 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DF 엔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DF 엔진은 듀얼 퓨얼이라고 해서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TX 엔진 자체가 사실 DF 엔진 쪽 관련해서 뭐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추후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 조선사들에 대한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엔진사들이 그래도 뭐 중국향 매출이 좀 잡히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최근에 공개방송에서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하나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특히나 최근에 방산주들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 물론 오늘 현대로템 조정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어제 많이 올라갔던 업종들, 이 두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과 방산 업종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 웬만한 종목 다 2%에서 3% 정도 조정이 나오지만 이걸 갖고서
이 흐름, 이 업종에 대한 이런 추세적인 상승 자체가 끝났다? 저는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주도 업종을 역할을 했었던 뭐 반도체 힘내지 못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과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뭐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약간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어닝 시즌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새로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조선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방산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몇 일이죠? 22일인가요? 폴란드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을 방문을 하거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방문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이 방산 섹터나 이런 쪽에 대한 매수세가 또 나름대로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 종목은 사실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은 맞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편입을 했다가 좀 손절을 짧게 잡아놨더니 손절 터치하고 나서 그냥 날아가 버렸거든요. 바로 이때 빠졌다가 이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우선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좀 나왔다가 오늘 단봉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 갖고서 지금 추세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달에는 이집트양 K9 자주포 국산 엔진 11월부터 또 공급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약간 오히려 음봉에서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왜 이 방산 섹터나 조선 섹터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 이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는 스토리라인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1,800원이고요. 손절가 18,5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STO나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또는 오늘 제가 장 전에 또 매일경제TV의 너튜브 채널에서 출연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반도체 섹터 하실 거면 차라리 그냥 이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관련된 수지는 뭐 피델릭스나 아니면 뭐 이런 서플러스 글로벌 이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업종, 어떤 테마를 선택하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등은 제가 주말에 또 공개 방송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 제가 좋은 내용과 일정 자세히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